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유튜브에서 2년 전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제가 라이브한 영상을 봤거든요. 와, 그런데 음,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래서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내가 그만큼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난 뭐 했지? 난 뭘 이뤄냈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저한테 안 통해요. 꼭 뭘 이뤄내야 인생이냐, 뭐 그렇게 꼭 비교를 해야 되냐, 그냥 나로서 살아가면 잘 된 거다. 틀린 말 다 아닌데 그분들 인생관 정말 존중하고 조금도 뭐라 할 자격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저는 제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발전하는 삶이 좋아요. 예.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너무 뭘 못 누리고 살아서 지금은 싫고 내 가족한텐 그거 싫어요. 저는 이제 더 나은 삶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뭘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베팅을 하고 그 가능성을 1%라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 오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한 3억이라고 쳐요. 근데 저는 그걸 2억 5천에 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리스크가 적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해요. 일단 첫째로 안 사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사서 어떻게 세팅할지 모르고 마지막으로 그냥 근시일내에 오르길만을 바래요. 전 진짜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중에 나오는 뉴스를 가지고도 미래에 내가 뭐에 베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상상을 하고 그런 노트를 많이 적고 그 안에 제가 베팅을 하는 건데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래 시장에 예측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릴 거고요. 공지사항이 있어요. 오늘 월요일이죠. 내일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공지가 올라갈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어요. 뭐 강의라면 강의인데 앵콜을 한번 더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그 시간 안에 시장이 변했거나 제가 뭔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추가가 되겠지만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여러분 시간이랑 에너지도 귀한데 굳이 다시 들으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도 그날 에너지를 많이 얻었고 요번에는 이제 아마 제가 왜 앵콜을 하는지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해버리면 온라인으로 했으면 편한 건데 오프라인으로 굳이 앵콜을 하는 이유는 이게 온라인에서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온라인에서 할 얘기가 있고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참고로 요새 사기꾼들 넘쳐나잖아요. 뭐 나만 아는 투자 비법, 내가 숨겨놨던 어떤 저기 시장이 있다, 어떤 지역이 있다, 뭐 찍어준다. 요딴 거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런 돈 버는 비법이 있으면은 저는 제가 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부동산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내일 오전 11시에 올라오는 그 공지 참고하셔서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날짜가 7월 26일 수요일 오후에 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에서 일단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아침 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게시글도 한 번, 두 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같이 시청해 주세요. 기사 몇 개를 좀 연결해 보면은 역대급 역전세난 현실화 가능성은 글쎄. 저 요거 기사가 나와서 이거 참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게 아니라 역전세난이 아니라 지금 전세가 회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집주인들 바보 아니다. 그리고 최악의 역전세난. 임대인이 무너지는 시장의 최악의 시간은 넘어갔다. 근데 그 현실도 모르고 임대를 놓고 있지도 않고 이 전쟁터에 나가 있지도 않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이미 최악의 시장은 지나갔어요. 제가 죽을 것 같았다는 거는 정말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거고 빌라 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아마 버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기사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집주인들은요 대비를 해요. 이게 홍보가 된 거예요. 뉴스에서 집주인들이 멍청이, 바보, 실패한 사람, 사기꾼, 탐욕 이런 적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수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역전세 나면 다 망하는 줄 아는데
당연히 퍼센테이적으로 망하는 사람 나죠. 여러분, 이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통사고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올해 23년도에 교통사고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22년도에 교통사고 나셨어요? 안 나셨잖아요. 22년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안 빼고 한국에선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거라고요. 모든 임대인이 역전세가 나면 다 망한다? 그건 상상이고, 남의 일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믿는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세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는 지나갔고요. 전세는 점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초반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저때 어떻게 참고를 하느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요 역전세 잘 지나갈 거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잘 지나갈 거다. 네. 그리고 월세로도 뭐 이동을 했는데 뭐 전세 수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결론 내리면은 여태까지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역전세난이 시장의 폭탄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럭저럭 잘 넘어갈 거다. 뭐 부담은 부담인데 잘 넘어간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가 지금 도대체 뭐 이거 시장 직접 참여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몇 가지 좀 같이 섞어볼게요. 역전세난. 그러니까 어쨌건 전세 시장의 문제 때문에 폭탄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주담대가 7조가 급증을 했어요. 가계대출이 좀 문제라고 하는데, 가계대출 문제는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요. 2010년도부터, 아니 2000년도부터 23년 동안 한 해도 안 빠지고 가계대출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해도 가계대출 문제를 안 삼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언론에 그냥 먹을거리예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옆에 항아리에 담아놓고 먹는 사탕 같은 거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터지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되게 쉬워요. 가계대출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부채가 문제예요. 미국을 보세요. 국가 부채를 먼저 다루는 게 맞는데, 어쨌건 그거는 뒤로 미루고요. 어쨌건 보시면 지금 집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담대가 엄청 급증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어요. 거래가 별로 안 살아났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제 3,000건대고요. 이제 4,000건대를 향해 가요. 이제 3,500 정도 찍었고 이제 4,000을 향해 가고 있는 시장인데,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인 서울에서 지금 주담대가 이제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갑자기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거의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뻔한 얘기 왜 하냐? 그게 아니죠. 예, 전세를 끼고 집 사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몇 개 살펴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전세 사기,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재산세,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면 유동성 얘기할 건데, 이게 여러분이 이런 거 쭉 보시면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보세요. 집값은 지금 안 올라가죠. 회복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22년도 시장 보면은 시장이 정말 폭락을 하면서 집 가진 사람이 망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집값은 내려가요. 근데 7월 달이랑 9월 달에 재산세는 그대로 나와요. 12월 달에 또 종부세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가요. 그럼 이 와중에 누가 집을 사서 전세를 놔요?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대출 끼고 산단 말이에요. 집을 사고는 있지만 전세 공급은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시중에 돈은 있어요, 여러분. 시중에 돈이 없다는 얘기는 틀려요. 그거는 완전 틀린 얘기예요. 시장에 집 살 사람이 있어요. 살지 말지, 얼마나 살지의 차이고 타이밍의 차이일 뿐이지, 이게 솔직히 거래가 될 리가 있습니까? 다 남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시중에 돈이 없으면은 얘네는 건물이 이제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세 시장의 수급의 불균형을 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누가 놓습니까? 뭐 계속 했던 얘기인데, 그 다주택자가 놓는 거 맞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범죄자 딱지 붙여가지고 다 죽여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은 그 흔적과 그 시신 위로 아파트 가격의 폭락이란 타이틀이 걸린 거예요. 그럼 이번에 또 역전세난으로 겁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세를 또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 봤자 다 대출 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 공급이 못 늘어나는데 또 시중에 돈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계속 돌면서 집을 사서 전세 놓을 사람도 없고
전세를 찾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언젠간 만날 거예요. 어디서? 수급의 불균형. 일단 지금은 전세 공급도 줄고 전세 수요도 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세 수요가 줄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전세 수요가 줄었으면 이 사람들은 선택을 딴 걸 해야 돼요. 집은 필수제니까. 그럼 남는 게 집을 사든가 아니면 월세로 가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월세 있죠. 예. 월세가 지금 봐서 월세 수요가 한풀 꺾인 게 아니라 전세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월세로 도망을 가 있었잖아요. 근데 월세로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매매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매매로 가기 싫어하는 분들은 또 전세로 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전세 공급이 안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가 이제 수급이 서로 역전이 돼서 전세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면 또 뭐가 튀어나올까요? 임대차 3법이 짜잔 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아직 보이지도 않고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전세를 놓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야 되고 다 범죄자고 역전세를 다 구속해야 되고 이런데 만약에 오히려 임대인이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시장을 전 상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급을 가지고 이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모색하고 여기에 내가 그 시간을 충분히 버틸 수 있게 세팅을 하고 기다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타이밍까지 다 맞추려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건방을 떨었다가 머리가 깨진 적이 꽤 있어요. 정말 시간까지 타이밍까지 맞추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2년 후, 저 25년, 27년에 제가 오늘의 저를 보면은 또 그 생각하겠죠. 많은 걸 했구나. 그때는 시장을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런 선택을 했었구나.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구나.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전 그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지금 있는 시장은 나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시장을 기준으로 뭔가 하려 그러면 남들이랑 몰려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내다보는 연습을 많이 하고 또 내다보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제가 배우는 것도 적고 직접 베팅을 해보고 그 안에서 돈의 흐름을 한번 느껴보고 전 이게 좋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꽤 괜찮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